끌린 것 같아. 기분 좋은 우리가 중동에서 최초로 건설한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용량이 무려 5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부지가 여의도 면적 2.6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개에 맞먹는 태양광 발전단지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1500메가와트, 1.5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이뿐일까요? 지금도 중동에선 초대형 태양광 발전 입찰이 계획되어 있고 곧 나올 겁니다. 실적도 갖추고 경쟁력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년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가 준공하게 될 겁니다. 서부발전 중동사업 얘기입니다. 중동에서 서부발전은 해외 사업 그리고 태양광 사업,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에너지 안보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개발 기업이 하던 역할을 서부발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웠어. It was natural. 서부발전 해외 사업은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중동이 중요하기도 하고 서부발전과 소통이 잘 되니까 지식도 풍부해집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면 자주 다룰 수 있거든요. 편향적인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영상 만들 때 한 번 취재하고 영상 만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은 취재해야만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정확해야 하기도 하고 속사정도 알아야만 의미가 있거든요.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소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굳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중동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최고의 파트너가 있고 중동 실적도 쌓여가고 입찰도 계속 쏟아질 겁니다. 사업이란 것이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사업은 연속성을 잃게 됩니다. 유럽의 기업이 서부발전, 동양의 기업을 볼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부발전 사장이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정복 사장이 취임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잠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역점을 둔 사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중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이런 대답 잘 안 하거든요. 해외 사업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의지가 있고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정복 사장이 9월 3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직원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냅니다. 화면으로 쭉 보여드릴 텐데 누가 봐도 직접 쓴 편지입니다. 한전에서 인사관리를 오래 담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같죠. 유치하지만 유년 시절 얘기를 꺼내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누구나 시골에서 이런 추억 하나쯤 있거든요. 소통에는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다 뭐다 본인 때문에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현장 가더니 현장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편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통은 대화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거든요. 자기 검열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겠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현안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서부발전 중동 사업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성과가 나왔을 뿐이죠. 전임 사장뿐만 아니라 더 전의 사장이 기반을 닦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됐다면 실무자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정복 사장이 그런 얘기마저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정복 사장이 중동 사업의 본질을 알아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생산적이죠. 쓸데없이 기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실무자였어도 전임 사장 치적 입에 담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건 부담이거든요. 그걸 발판 삼으면 더 큰 기회가 분명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정복 사장은 전략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서부발전 중동 사업 얘기할 때 전임 사장 치적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덕분에 이런 영상도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발전 중동 사업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만 태양광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용량이 무려 500MW에 이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끝이 안 보입니다. 오만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인을 만났거든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부발전이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했던 시점은 김병숙 사장 때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에서 실적을 쌓고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것이 서부발전 전략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것처럼 서부발전도 유럽에서 학습했던 겁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고 실패라 하기 그렇지만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흐리니까 손실도 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경업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다음을 모색하는데 그게 미국과 호주 그리고 중동이었습니다. 이곳을 사업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죠. 박형덕 사장이 취임하고 나선 중동에 집중합니다. 서부발전이 중동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인을 만납니다. 그게 EDF-R입니다. EDF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EDF-R은 낯설 겁니다. EDF 재생에너지 자회사가 EDF-R입니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꽤나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적이 무려 16기가와트에 이르죠. 그런 기업과 서부발전이 인연을 맺은 겁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 인연은 오만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오만 정부가 1000메가와트 만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서부발전과 EDF-R은 각자 입찰을 준비하죠. 그런데 코로나로 국가가 봉쇄되는 난항이 이어집니다. 프로젝트도 당연히 난항을 겪게 되죠. 당시 서부발전 상황은 부지 변경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엎친데 겹친 격으로 파트너가 사업까지 포기합니다. 최악이었죠. 그러면 EDF-R은 어땠을까요? 서부발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 실적은 좋지만 재원 조달에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유럽에선 중동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익숙하지만 유럽에선 낯설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EDF-R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경쟁사에서 파트너로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그렇게 서부발전과 EDF-R은 원팀이 됐고 2023년 5월 오만 만화 태양광 발전 중 1단계인 500메가와트를 수주합니다. 그 발전소가 이번에 준공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발전과 EDF-R은 UAE에서 파트너십을 한껏 발휘합니다. 무려 1500메가와트에 이르는 아즈반 태양광 발전을 수주합니다. 1년 전의 일이죠. 지난해 2월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고 내년이면 준공될 겁니다. 서부발전과 EDF-R은 그렇게 돈독하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턴 미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정복 사장이 취임하고 중동 사업 첫 행보를 꼽는다면 오만 준공식도 있지만 중동 사무소 개소일 겁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이죠. 중동 사업이 절실한 EDF-R도 그걸 보면서 한숨 돌렸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서부발전이 스스로 중동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중동 사무소가 가진 의미, 그리고 중동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뭘 생각하든 간에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정복 사장과 서부발전 직원이 해야 합니다. 발전공기업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업인데 그 중에서 안정적인 연료 수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도 하겠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을 대체할 미래발전원으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 발전이 손꼽힙니다. 연료만 수소나 암모니아로 바뀔 뿐이지 사업 측면에서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발전공기업 입장 볼까요? 수소발전이나 암모니아 발전을 못한다면 현재 보유한 발전 설비는 자초자산이 되거나 가동률이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린수소죠. 앞에서 서부발전이 미국과 호주, 중동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입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석유로 따지면 유전이 많은 지역쯤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일본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중동이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미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이 전략적으로 중동에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중동 입장 살펴볼까요? 석유 생산시설과 수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인프라가 미래엔 자초자산이 되고 그동안 중동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오일머니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중동은 그런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분명 그런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이유는 석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인프라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요. 중동은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UAE에 우리가 원전 4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UAE는 전기가 부족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초대형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고 계속 초대형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전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설비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야 양수 발전 하나 지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보급을 확대합니다. 그린 수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 중에서도 최고로 지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걸 수출하는 것이 UAE 전략일 겁니다. 그린 수소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특히 UAE는 청정 수소를 가장 가성비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태양광을 건설하고 수전의 설비를 돌려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 최상인데 수전의 설비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기술 개발이 더딘 것도 있지만 플랜트는 가동률이 높아야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동될 때 수전의 설비가 가동된다면 가동률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UAE에 원전이 있습니다. 낮엔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쓰면 되고 밤에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걸로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면 수전의 설비는 낮에는 태양광 발전, 밤에는 원전, 수전의 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린 수소가 필요한 서부 발전, 그린 수소를 팔아야 하는 UAE,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UAE뿐만 아니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서부발전이 중동에서 개척하는 길은 발전공기업이 미래로 가는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해외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정복 사장이 중동에 집중한다는 말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이유는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통 에너지 시대의 절대 강자는 자원 보유국과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입니다. 그들이 한 세기를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원을 털어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했지만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안보는 늘 불안했었죠. 질질 끌려다녔고 그들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변화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리셋되면서 기존의 시장은 힘을 잃어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그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동입니다. 이정복 사장이 중동 사무소 문을 연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부발전이 셰일이나 BP 그리고 토탈 이런 기업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들도 100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많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베트남 취재 가고 하반기에 중동 취재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회되면 현장이든 중동 사무소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